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ILSC 어학원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나눠보고자 해요. 어학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생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의 후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어학원을 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ILSC 하나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학원은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ILSC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뿅! 자, 그럼 첫 번째 ILSC 어학원 비용 먼저 말할게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학원을 간 케이스였는데 유학원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2달 동안 연수를 준비했어요. 2달 동안 하는데 총 180만 원. 약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유학원뿐만 아니라 어학원 자체에서도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즌별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람이 별로 없을 때나 그럴 때 많이들 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은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학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학원은 주 5일을 가고요. 근데 이 5일에서 월, 화, 수는 본인 커뮤니케이션, 기본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목, 금은 본인의 스킬 영역인데 이거는 본인이 반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 위크니스를 찾아서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저는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처음에 어학원을 가기 전에 아마 어학원 측에서 레벨 테스트를 하라고 이제 메일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가 레벨 테스트가 저장이 안 돼서 다시 가서 레벨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팁인데 레벨 테스트 최대한 열심히 잘 보세요. 저는 그냥 몰라 대충 해 하면서 대충 했다가 낮은 반 배정돼서 제 실력에 안 맞는 반에 가게 됐었거든요. 이것도 반 바꾸려면 테스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본인 실력에 맞게끔 딱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간 낭비도 안 하고요. 첫날 학교를 가면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학교 내부 투어를 같이 해주고 외부에는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둘째 날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는 건데 첫 수업을 딱 했을 때 나한테 안 맞다, 여기 레벨보다 난 더 올라가야 된다 혹은 내려가야 된다 하시면 첫 주에 무조건 반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시스템 자체가 한 레벨당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봐요. 파이널 테스트를. 근데 그 4주 중에 첫 주만 본인의 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더 높이 가고 싶으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하면 되고요. 더 낮게 가거나 같은 반인데 다른 반으로 가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에 무조건 바꾸셔야 되고요. 만약에 첫 주를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파이널 테스트까지 다 보셔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반을 그때 바꿀 수가 있어요. 월화 수에 듣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영어를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그 영어를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스킬 클래스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컨버세이션이랑 라이팅을 골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라이팅이 약해서 이걸 좀 더 보완하고자
그 클래스를 골랐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클래스가 꽉 차게 되면 두 번째로 희망한 클래스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파이널 테스트가 다가가면 선생님이 와서 물어봐요. 너 다음 레벨에 가게 되면 뭘 듣고 싶어? 목요일, 금요일 날 뭘 듣고 싶은지 네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해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본인의 약점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월, 화, 수는 기본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배우고, 목, 금에는 본인이 부족한 영역을 배우니까 영어가 그렇게 빈틈이 없게 돼요. 그럼 둘째 날 등교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리셉션에 가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책을 받아야 돼요. 책을 선생님이 따로 주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리셉션에 가서 나 여기 책 받으러 왔는데 나 오늘 첫 등교야 라고 하시면 알아서 본인 학생 번호 기입하고 책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업이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10시에 브레이크 타임 10분 동안 가지고요. 10시 10분부터 또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11시 15분에 두 번째 브레이크 타임을 갔는데 이때가 이제 런치 타임이에요. 근데 런치 타임은 3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다 스낵이라든지 간식 위주로 많이들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11시 45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1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애들 다 점심 먹으러 가요. 다 같이 가거나 혹은 따로 먹거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끝나면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리셉션에 또 갑니다. 가서 나 여기 첫 등교인데 오늘 학생 카드 만들러 왔어 라고 하시면 즉석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포토 찍고 바로 3분 안에 학생 카드 만들어 주거든요. 이 학생 카드가 있는 게 좋긴 해요. 이 학생 카드로 여권 대신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집에다가 두고 학생 카드만 들고 다녀도 원활합니다. 훨씬 편해요. 지금 제가 어학원에 약 5주 정도 다녔는데요. 5주 동안 다니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러면 그 장점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또 언제 생생하게 현지인한테서 들을 경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영어로 계속 대화하다 보면 확실히 영어 스킬이 쭉쭉 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과 수업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어학원에서 학습을 하시게 되시면 수업 중이 많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는 평소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수업 시간에 졸았었는데 여기 다니면서 진짜 감기 걸렸을 때 딱 한 번,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 말고는 존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 진짜 수업은 잘 가르칩니다. 수업 잘 가르치고 지루하지 않게 해줘요. 게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생각도 공유하고 답을 유추해보면서 어느새 영어가 이제 알아서 술술 나오게 돼요. 세 번째, 여러 나라의 발음을 배울 수 있다.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호주나 미국이나 영어를 쓰지만 다민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써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써도 제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동남아권 이제 사람들은 발음이 영어이긴 한데 조금 듣기가 어렵거든요. 스페인 애들도 그렇고 콜롬비아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타일랜드나 타이완 애들 쪽 발음이 뭔 말 하나 싶을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런 발음도 들어봐야 되고 저런 단어를
말했을 때 그 발음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어학원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고요? 학원비가 비싸다. 네, 비싸요. ILSC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학원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이 좋으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어학원 다닌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학원 다닌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오고 나서 정말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전화할 때 빼고는 저는 한 번도 한국말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 만나서 노는 거 빼고는. 항상 매일 영어를 쓰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니까 확실히 영어가 늡니다. 그리고 제가 나 이런 표현도 알았었지 하는 게 그 상황에 맞게 툭툭 나와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와서 무조건 어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레벨이 확확 올라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본인이 많이 배워놔야 여기서는 그걸 유용하게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기 전에 2달 동안 빡시게 공부했거든요. 일상 영어 회화에 대해서 2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거를 호주에 왔을 때 써먹는 겁니다. 왜냐면 어학원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주는 게 만약에 본인이 기본 베이스가 없고 조금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필리핀 어학원에서 IELTS나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 놓으세요. 왜냐면 훨씬 싸요. 6개월 하시는 게 여기 2개월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 6개월 하시고 그 배운 내용을 호주에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안 그러면 바로 호주로 왔을 때 적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시면 수업 쫓아가기도 힘들고 친구들 사귀기도 힘들어요. 물론 친구야 사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듯이 외국도 똑같습니다. 외국도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아시안 친구 가지고 싶어 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으면 뭐다? 언제든 어디서든 초대를 받을 수가 있다. 파티 같은 거.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영어 쓰고 그럼 또 영어 스킬 늘고 더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근데 만약에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말 이어가기가 힘들다 하면 솔직히 대화가 하다 끊기다 하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학원을 하실 거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필리핀 연수 하시고 오시고 기본 베이스 있는 사람은 그냥 잘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은 호주 어학원 생각하고 있는데 기간을 얼마나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6개월 이상 끊으세요. 6개월 이상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다이나믹한 레벨 효과 못 봅니다. 여기 레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한 레벨당 다음 레벨로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2달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해서 바로바로 쭉쭉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이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리토킹이 될 수 있는 방까지. 그리고 또 제가 6개월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브리즈번이 방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방을 구할 때 여러분 보통 쉐어하우스를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는데 쉐어하우스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6개월 이상부터 미니멈이 걸려 있어요. 미니멈이 뭐냐면 최소 거주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최소 거주기간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그 기간을 채워야지만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생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 기간에 채우지 못할 사람이면 인스펙션 때 연락도 안 옵니다. 장기 구하기도 힘든데 단기는 얼마나 구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생기숙사에 들어와서 살고 있죠. 학생기숙사 한 달 살면 일주에 34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약 3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야? 그러면 한 달만 거의 140만 원 정도예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방 구하기 너무 힘들고 에어비앤비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학생기숙사로 들어오는데 이 학생기숙사도 저 2주 기다려서 받은 겁니다. 그만큼 어딜 가도 방이 없고 다 비싸다. 지금 브리즈번 시티는 쉐어하우스인데도 썬룸 혹은 거실 쉐어인데도 엄청 비싸요. 독방을 쓸 예정이라면 한 300에서 400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간을 길게 해서 오는 게 본인이 방을 구하기에도 영어 스킬을 늘리기에도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을 추천하는 이유가 학생 기숙사에서 살게 됐을 때 5개월 이상은 할인이 확 들어가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6개월 연수 예정이라서 5개월치를 한 번에 끊었는데 일주일에 285불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하실 거면 차라리 6개월 이상 끊으셔서 모든 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난 학생 기숙사에서 살기 싫은데 쉐어하우스 구해서 나갈 건데 하다가 결국에 백패커스 날짜 다 돼서까지 방 못 구하면 그냥 학생 기숙사 들어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요즘 거의 다 학생 기숙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매물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학생 기숙사 들어오려면 어학원에서 서비스가 있어요. 어학원에 어코모데이션이라는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한테 나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학생 기숙사나 홈스테이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구해줍니다. 학생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걸려요. 물론 홈스테이도 똑같습니다.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한테 노티스를 2주 전에 해주셔야 돼요. 자신이 정말 집을 못 구할 것 같다 하시면 얼른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구해놓고 본인이 그 전에 집을 구하면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돼요. 나 구한 거 아는데 인보이스 확인했는데 나 집을 이미 구했어. 그냥 취소해줘 라고 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기숙사를 구할 때 3번 바뀌었어요. 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제가 홈스테이를 살고 있었는데 홈스테이 한 달 끊었어요. 제가 한 달 안에 쉐어를 구할 줄 알고. 근데 한 달 동안 쉐어가 안 구해진 거예요. 한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안 구해지는 거예요. 시티든 어디든. 안 구해지니까 뭐 어떡해요. 학생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3주째였어요. 한 일주일 남았었는데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늦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홈스테이 하시는 분한테 잘 얘기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더 있게 해주셨는데 안 그랬으면 저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아니면 백패커스에서 학교 다녔겠죠.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혹은 일단은 보험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학생 기숙사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차라리 안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학생 기숙사는 어떤 방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역별로 조금씩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시티 내에서 정말 가깝고 시티 안에 있어요. 제가 다니는 어학원이랑 걸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고 교통비가 안 들기 때문에 차라리 싼 지역에 갔다가 교통비 더 드느니 시티 안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호주는 교통비가 정말 비싸요. 한 번 갈 때 3,000원 나옵니다. 저 홈스테이 다닐 때는 한 번 갈 때 3,000원이었어요. 하루에만 6,000원 넘게 썼습니다. 교통비만. 그렇게 치면 오히려 더 홈스테이가 비쌌어요. 한 달 금액으로 총 합치면. 그리고
장을 봐올 때도 훨씬 더 편하고요. 학생 기숙사는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싱글룸이 있어요. 근데 싱글룸은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왜냐면 이건 너무 비싸요. 이거는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형식인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 형식이에요. 저는 4명과 같이 살고 있고 각자 방이 따로 있어요. 싱글룸에 부엌이랑 화장실을 공유하는 건데 화장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당 화장실 1개 쓰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쉐어하우스보다요. 쉐어하우스는 어쨌든 3명이서도 쓰고 4명이서도 쓰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 원래 있던 홈스테이에서도 3명이서 썼어요, 욕실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겹쳐지면 누구 한 명은 지각해야 돼요.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인 1실인데 2인이긴 한데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책장이 있어요. 책장으로 이렇게 막고 양옆에 이제 침대를 둬서 약간 싱글룸인 것처럼 정말 한국에 있는 기숙사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보통은 스튜디오 형식으로 많이들 살아요. 그리고 편합니다. 스튜디오 형식이. 그리고 학생 기숙사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에 운동 갈 수 있는 짐도 무료고요. 그리고 요가 클래스라든지 복싱 이런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그냥 시간대에 맞게 본인이 가면 됩니다. 대신에 세탁은 유료예요. 세탁비가 조금 비싸요. 여기는 물 쓰는 게 비싸긴 하더라고요. 세탁비가 한 번 할 때 세탁이랑 건조까지 합해서 9,000원. 좀 비싸서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나눠서 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학원과 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제 옷이 왜 또 바뀌었냐고요? 예, 또 잠들었습니다. 어제 영상 편집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었기 때문에 오늘 학교 끝나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학원과 학생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스터디 윗미랑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학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어학원 친구들이랑 어딜 가고 어떻게 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아리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 하니까요. 그때 잘 찾아봐 주시고요. 알람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들 안녕. 오늘의 아리아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봐요. 빠이.